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내각을 공격하며 자신이 조국을 위해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하일로 페도로프를 공격했고 자신이 그렇게 나쁜 총사령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들과 민간 정부 간의 대립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페도로프 지지와 시르스키 사임 요구 시위가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총사령관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시르스키가 대통령에게 자신과 국방부 장관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총참모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시르스키 본인은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월 20일 저녁에 최고사령관 회의가 예정되어 그의 운명이 결정될 날에 시르스키가 며칠간의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그는 밀리타르니 포털에 나의 일, 나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그의 공개적인 변호이자 동시에 그를 갈등과 방해 행위로 비난한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강경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 최상층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전쟁의 직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함께 완전히 분석해 봅시다. 그 안에 모든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주관적으로 시르스키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몇몇 공로를 자기 것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미 특정 행동들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를 함께 살펴보고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단순히 그의 칼럼만 읽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배경 설명도 덧붙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베치입니다. 시작 전에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저희는 30만 명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며칠 동안 침묵하던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왜 갑자기 입을 열었을까요? 시르스키는 자신의 칼럼을 공개적인 활동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인용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디어 활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만들지도 않고 정치적 야망도 없습니다. 저는 전쟁에만 집중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고 칼럼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로 한 이유를 총사령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제 침묵이 동의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와 총참모부를 둘러싸고 갈등과 방해 행위에 대한 온갖 신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은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칼럼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미하일 페도로프 국방장관과의 유명한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갈등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매우 화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속뜻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용하기 전에 페도로프가 해임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날 시르스키는 꽤 자신감 있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썼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행운을 빌며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팀에 남아달라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감 있었지만 이제 시르스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장관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의 관계를 업무적인 관계로 복잡한 문제들과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관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쟁 중에는 두 기관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르스키는 심지어 페도로프에게 직접 사과하며 이름과 부칭으로 그를 부릅니다. 인용문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뭔가로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하일 알베르토비치, 죄송합니다. 제가 때때로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곧바로 대화를 개인적인 것에서 한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지금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더 큰 목표, 승리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르스키는 핵심적인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페도로프보다, 시르스키보다, 그리고 우리 모두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 아니라 군대와 제도,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전쟁을 두 사람의 대결로 축소시키는 것은 우리가 적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사회가 두 진영으로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사람들이 페도로프 진영과 시르스키 진영으로 나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나 군대와 관련된 문제가 정치화되는 순간 그 문제는 구호로 단순화됩니다. 하지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계약, 구매, 동원과 같은 각각의 문제들은 그에 대한 어떤 계식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구호로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앞으로의 모든 주장의 근간이 되는 주요 원칙을 도출합니다. 인용문입니다. 전쟁은 그 전쟁을 둘러싼 공개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로 이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르스키는 자신의 방어 논리의 핵심, 특히 총참모부가 국방부 사이의 책임 구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이건 그 사람이 책임졌으니 그 사람이 해야 했고 이건 내가 책임졌으니 내 공로다. 공로는 바로 나다 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실패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표도로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많은 비난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인용하자면 국방부는 군대 지원, 조달, 정책 수립,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민간 통제를 담당합니다. 이것은 없으면 군대가 싸울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전선에 있을 필요도 없고 전쟁의 전략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임무도 그의 책임도 아닙니다. 전쟁 전략, 작전 계획, 전선의 상황은 법적으로 최고 사령관에게 내가 책임지는 일입니다. 장거리 타격과 크림반도의 고립은 우크라이나군, 보안국, 정보청국, 국경수비대가 수행하며 최고 사령관과 제가 조정합니다. 그는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성공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군대에서 제도적 절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전략이 없다는 비난에 대해 꽤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전략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전쟁 전략은 공개 문서도 아니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시글도 아닙니다. 전략은 최고 사령관에게 보고되며 그 결과는 전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네 번째 해에도 우세한 적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도로프뿐 아니라 모든 비평가에게 직접적인 비난처럼 들리는 문장을 덧붙입니다. 최고 사령관에게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적에게 그 전략을 발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르스키는 따로 그가 표현한 대로 유행하는 말과 실제 일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미하일 페도로프를 직접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는 페도로프가 그저 요란한 말만 내뱉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암시합니다. 인용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유용한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전은 바라는 미래를 그려줍니다. 전략은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어디서 예비 전력, 칸약, 사람, 그리고 시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또한 출처를 밝히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시르스키는 표도로프의 최후 통첩 발언과 군을 일일이 직접 지휘한다는 비판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 경험을 언급합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40년 넘게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제 상사에게 최후 통첩을 하지 않으며 메신저로 군대를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는 왓츠앱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군대는 지휘본부, 명령, 그리고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을 통해 통제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휘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반증으로 그는 구체적인 결정을 예로 듭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최근 내린 결정 중 하나는 군단 지휘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그 권한에는 부대 이동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단 내에서 군인들을 이동시키는 것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직접 통제의 반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시르스키의 칼럼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시르스키가 드론을 과소평가하고
전반적으로 군대에서 기술을 반대한다는 비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는 이 비난이 자신이 들은 것 중 가장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용문입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창설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저는 직접 마자르 소령을 무인 시스템 부대의 수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마자르를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인기 없는 결정이었고 저는 그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제가 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무인 시스템 부대 창설이 인기 없는 일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알려주세요. 인기 없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소 포퓰리즘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죠. 나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우리를 어떤 뛰어난 결과로 이끌었다. 라고요. 그는 SBS 창설이라는 인기 없는 결정을 자신이 책임졌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는 왜 로베르트 마데야르 브로디를 선택했는지도 설명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는 단순히 병사에서 장교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부대를 만들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모두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데야르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서 시르스키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드론으로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계 최초로 무인 시스템 전담 군종을 만들지 않으며 모든 군사계급 전통을 무시하고 그 부대에 지휘관을 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히 페도로프와 시르스키가 이 공이 누구에게 있는지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겁니다. 시르스키는 이미 무인 시스템 부대 창설과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이 모두 자신의 공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전선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드론에만 치우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용하자면 드론이 오늘날 타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드론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장을 준비하려면 포병, 박격포, 공병 장비, 방공, 전자전, 그리고 수십 가지의 다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전쟁에 필요한 모든 목록을 국방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시르스키는 지금 유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구매해야 한다고 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군들은 미하일 페도로프가 군대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구매한다고 실제로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격포를 요청했더니 드론을 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장군들이 특정 제조업체의 특정 무기만을 구매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이미 부패의 냄새가 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르스키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성급한 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가상의 작은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모든 면에서 우월한 적이며 그들은 포병, 항공기, 보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2달 만에 100만 명 규모의 군대를 드론 위주로 전환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싸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조치를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승진시킨다는 비난에도 답변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긴 성씨 목록을 제시합니다. 인용. 마데르, 아포스톨, 그나토프, 안드레이 벨레츠키, 레디스, 페레스, 아킬레스, 예브게니 카라시. 이 목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급 장교에서 지도자급 인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임명하고 승진시키고 직접 챙깁니다. 이런 임명들 중 많은 것이 체제 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과만이 유일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제가 참을 수가 없네요. 여기 언급된 전투 장교들 중 누구의 임명이 인기가 없었습니까? 여기서 시르스키는 2번째로 칼럼에서 인기 없는 결정들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임명에 관해서 왜 시르스키는 2번째로 자신이 마치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주변의 반대 속에서도 그는 인기 없는 인물을 임명해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르스키는 2번째로 자신의 인기 없는 임명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는 그들을 승진시키고 챙겼지만 이 임명들은 시스템 내에서 인기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Кто из них был 여기서 시르스키는 칼럼에서 두 번째로 인기 없는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디스, 베레스, 아킬레스 또는 예브게니 카라시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것들은 시르스키가 직접 언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누가 인기 없었나요? 저는 이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쩌면 제가 정말로 뭔가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인정하고 네, 제가 실수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르스키는 전출 절차의 관료주의 문제를 인정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국방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인용입니다. 네, 전출 절차는 오래 걸리고 복잡하지만 이 절차들은 제가 오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규정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이를 변경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국방부입니다. 저는 군의 통제력을 해치지 않는 어떤 간소화든지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르스키가 마침내 미하일 페도로프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날카롭고 사실상 반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방부의 행정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르스키는 페도로프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군인 대상 새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뤘던 주제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새로운 계약은 한 달 넘게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00만 명의 군대 중 약 2,000명의 군인만이 이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한 조건을 기대했다가 다른 조건을 받게 된 의욕을 잃은 많은 병사들과 장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이니셔티브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와 비교합니다. 그는 이건 잘못됐고 다르게 했어야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고 말합니다. 인용문입니다. 실험에 관한 해당 결정 자체가 심각한 법적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교해보세요. 내무부 시스템에서 급여를 인상할 때는 예산 변경과 베르호우나 라다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과 프레젠테이션의 차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자기 과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각 슬라이드 뒤에는 문서, 예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 대신 군대는 실망만 얻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르스키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슬라이드 뒤에는 문서, 예산,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모든 것이 미리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시르스키도 동원 개혁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과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려고 이걸 실행해야 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죠. 국방부입니다. 다음은 시르스키의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은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와 페도로프 사이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좋은 건 다 내가 했고 나쁜 건 다 저 사람이 했다고 말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육군과 지역 징집센터는 제 지휘 체계에 속해 있고 우리는 변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베르호브나 라다 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든 위반 사항은 국가수사국에 전달합니다. 우리는 경찰이 동원에 참여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자체와 입법 및 행정 업무는 바로 국방부의 일입니다. 저도 온 나라처럼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르스키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동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군사동원센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질문으로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이건 페도로프가 맡았어야 했어요. 그는 동원과 군사동원센터는 내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맞지 않으면 거기로 보내세요. 그리고 페도로프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군사동원센터는 육군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고 육군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에게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고 결국 또다시 서로에게 어려운 문제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도로프에게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비난은 군인들의 급여 지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논란이 많은 문제이고 여기서 시르스키에게도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선에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살펴보면 어쩌면 정말로 그 실험을 해볼 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즉, 시르스키는 군인들의 급여 지급 문제를 페도로프의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페도로프 장관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군인들의 급여 일부가 드론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반기에는 지급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사령관의 입장은 오늘 나온 이 칼럼 전체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의 급여는 재분배를 위한 예비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시르스키의 말에 따르면 정부와 함께 현재 모든 군인이 제때 그리고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앞으로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지 않고 수십억 단위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이 모든 발언을 누구에게 전하는지 따로 강조합니다. 이는 이미 시위자들과 불만을 가진 이들에게 하는 질책입니다. 인용하자면 따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칼럼은 소셜미디어에서 논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전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전사들은 인터넷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탄약, 교대, 제때의 급여 지급, 그리고 국가가 그들의 뒤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르스키는 동시에 들리는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인용문입니다. 나는 국방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총참모부는 결코 국방부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임명하는 어떤 장관과도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협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함께 복무할 사람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을 따르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칼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정책 성명과도 같은 말로 마무리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제1은 전쟁입니다. 전략, 전선, 사람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입니다. 인터뷰나 칼럼 없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전쟁에 집중하겠습니다.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글 전체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지막 한마디가 이렇게 들립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어떤 개인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짜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버텨낼 것입니다.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추가해 봅시다. 분명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의 칼럼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7월 20일에 그 칼럼이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7월 15일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를 해임하며 이를 내각 전체 사임으로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는 문제가 페도로프와 시르스키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페도로프 지지 시위가 있었고 이어 시르스키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페도로프 국방장관 복귀와 시르스키 총사령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이미 국방장관 복귀만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르스키의 칼럼을 보면 그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는 며칠 연속으로 직접 전투 지휘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드로파티, 즉 총참모부 부참모장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고르바투크 공수군 사령관 올렉 아포스톨도 있습니다. 그리고 3. 군단 사령관 안드레이 벨레치키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4명이 현재 시르스키 대신에 임명될 후보로 모든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알렉산드르 시르스키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별도 영상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꼭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그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즈도 구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자료가 올라오고 유튜브에서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공지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보고 싶은지, 어떤 영상은 굳이 안 봐도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영상 예고를 올리고 방송의 구체적인 구성도 명확하게 적어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리 간단히 읽어보고 이번 방송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6월 20일입니다. 시르스키의 칼럼이 나온 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총참모부는 시르스키 해임에 대한 소문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시르스키와 그나토프 모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임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대통령실장 키릴 부다노프도 오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위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발표 몇 시간 전에 오늘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자신의 칼럼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방어를 위한 그의 공개적인 발언입니다. 그는 모든 주요 비난에 답변하고 국방부를 향해 반격하며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임명되는 어떤 장관과도 일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처음에 그는 페도로프에게 심지어 사과도 합니다. 그는 내가 좀 강하게 굴 때가 있다. 네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르스키가 2024년 2월에 우크라이나군을 이끌게 되었고 그 당시 인기가 많았던 발레리 잘루즈니를 대신해 그 자리에 올랐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루즈니는 이후 런던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은 시르스키를 여러 차례 강경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별명 도살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지를 사수하려는 그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평가들은 이것이 안타깝게도 높은 인명 피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최고사령관 회의 결과로 시르스키의 해임 명령이 나올지 아니면 그의 칼럼이 결국 성공적인 방어의 일부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킬지 여부는 앞으로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밝혀질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을 때 예고된 최고사령관 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회의가 아주 늦은 밤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보자를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젤렌스키가 시르스키를 해임하고 다른 사령관으로 교체하는 결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모든 것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르스키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방어하며 반격하는 칼럼을 낸 것은 그 위에 정말로 다모클레스의 검이 드리워져 있고 실제로 그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제가 접촉하는 소식통들은 정말로 그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만약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오직 독립언론 활동만을 하고 있으며 어떤 미디어나 정치, 정당과도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